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며칠간 마치 거대한 찜통 같은 무더위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하고 시원한 비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지독한 폭염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바다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태풍이 곧 발생할 예정인데 이 태풍은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있을 이름, 바로 링링입니다. 오늘 8월 19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한 열대저압부가 에너지를 모으면서 곧 태풍으로 발달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발달하게 되면 올해 제12호 태풍 링링으로 명명될 것입니다. 이로써 8월에만 세 번째 태풍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링링이라는 이름은 아마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불과 6년 전인 2019년 제13호 태풍 링링은 서해로 북상하며 태풍의 위험 간원에 들었던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링링은 무서운 위력으로 나무를 쓰러뜨리고 주택을 파손했으며 농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강력하고 파괴적이었던 그때의 링링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태풍 링은 과연 그 무서웠던 전임자의 길을 따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쪽입니다. 현재 예보에 따르면 제12호 태풍 링 역시 우리나라 부근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매우 느리게 북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느린 움직임은 하나의 변수이면서도 우리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하기 전에 현재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폭염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8월 18일 경북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36.1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영남 내륙 지역 전체가 35도 이상의 가마솥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오늘 새벽 강릉의 최저 기온이 29.5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열대야 현상으로 밤에도 기온이 식지 않아 우리 몸, 특히 어르신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탈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강릉시는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와 함께 제한급수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곳이 이토록 높은 기온까지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폭염경보가, 중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중부지방은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면서 경보 수준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기상센터들의 전문적인 분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어젯밤 11시 반을 기준으로 베트남 통킹만에서 열대저압부가 발생해 곧 내륙으로 상륙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오키나와 해상에 있는 92W로 명명된 요란 지역입니다.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이 지역은 24시간 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풍 링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태풍은 북쪽, 즉 우리나라를 향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외에도 주황색 원으로 표시된 90W 요란 지역도 있는데 이는 태풍 발달 가능성이 중간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주 후반에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지만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상하기보다는 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상청은 링의 예상 경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3시 기상청은 열대저압부의 발생을 공식화했습니다. 중심기압은 1006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5m입니다. 링링이라는 이름은 홍콩에서 제출한 것으로 소녀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맑고 순수하게 들리지만 과연 그 본질 또한 온화할까요? 다행스러운 소식은 여러 분석에 따르면 이 태풍은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심기압이 1000헥토파스칼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링링이 넓은 폭풍력을 동반한 파괴적인 태풍은 아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상 경로는 다소 복잡합니다. 태풍은 북쪽으로 이동하다 이어도 부근 해상에 이르러 다시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뒤 서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역시 비슷한 예보를 내놓았는데 제주도 부근에 도달하기 전에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의 예상 경로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국의 예보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링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걸까요? 그 답은 태풍의 구조와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대 저압부의 중심부는 거의 구름이 없는 반면 강한 대류구름은 동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궁이와 굴뚝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연소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강력한 태풍은 에너지가 중심부에서 수직으로 집중되고 방출되는 대칭적인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비대칭적인 구조는 태풍이 발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주변 공기에 있습니다. 이 수증기 위성 영상을 보십시오.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수증기가 풍부한 지역, 즉 태풍의 밥입니다. 분명 태풍은 풍부한 에너지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에 거대한 검은색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의 덩어리입니다. 이 건조한 공기는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태풍의 숨통을 막아 발달을 저해합니다. 이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전리저 현상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층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주기류에서 분리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5,500m 상공기온은 영하 7도로 여름철로서는 매우 차가운 온도입니다. 바로 이 찬 공기가 태풍 링의 발달을 가로막는 거대한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태풍의 이동 속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링은 완행 태풍이 될 것입니다. 태풍을 빠르게 밀어줄 강력한 지향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태풍은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잠시 멈추기도 하고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태풍은 마치 총알처럼 직선적이고 경로 예측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느린 태풍은 물 위에 뜬 잎처럼 좌우로 흔들릴 수 있어 정확한 상륙 지점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목요일인 8월 21일경이 되면 태풍의 드압선은 더 이상 뚜렷한 원형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위성 영상에서는 제주도 부근에서 희미한 단속적인 방향의 수렴대만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풍은 다시 열대저압으로 돌아가 이 지역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ECMWF 모델 역시 비슷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태풍이 제주도 부근까지 곧바로 북상하지만 그 세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어 뚜렷한 등압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가까이 다가오면서 매우 얌전해진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찻잔속의 태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종종 흥미로운 우연을 보여줍니다. 2019년에 태풍 링링은 미국 기준으로 4등급의 매우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흑산도를 지날 때 기록된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196km, 초속 54m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가장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오키나와 북쪽으로 직진했던 경로는 이번 태풍과 많은 점에서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같아도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의 링은 다행스럽게도 과거의 그 태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우리는 태풍이 와서 이 지긋지긋한 폭염을 식혀주길 바랬습니다. 아마도 이번 링은 그럴 만한 힘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 대신 우리는 약간의 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아쉽지만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태풍 링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무더위 속에서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상청이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한 태풍 통보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발표에서는 해당 열대저하부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제28호 열대저하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종료한다라는 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열대저하부는 바로 열대요란 92W를 가리킵니다. 이 문구를 해석해보면 기상청은 당장은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지만 24시간 이후에는 다시 열대저기압이나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풍 업무 규정상 왜 정보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92W는 여전히 활동 중이며 앞으로도 활동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92W가 어느 정도로 발달할지, 또 어디로 이동해 우리 날씨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8월 19일 오전 9시 기준 한때 제12호 태풍 닉모어로 거론되었던 92W는 중심 기압 약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20노트, 초속 약 10m 수준의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중심 동쪽에만 대류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규모는 아직 작고 주변에는 맑은 구역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열대요란 92W는 대만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확인되는 주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92W가 북위 23도 부근, 즉 비교적 북쪽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구름대가 중심의 북쪽에만 형성되어 있으며 대류 활동과 발달 정도가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점입니다. 92W 주변 환경 분석. 열대지방에서는 적도를 중심으로 여러 대기 파동이 존재하며 이는 태풍 발달은 물론 중위도 지역의 날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8월 19일 현재 주요 파동대가 적도 인도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상층 발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92W는 이 파동대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태풍 발달에 필요한 환경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리한 조건에서 태어난 금수저가 아니라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시작한 흙수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역학적 제약 요인, 윈드시어. 8월 19일 12시 기준 고도 약 1500m, 즉 850헥토파스칼에서 12000m, 200헥토파스칼 구간까지 강한 남서폰성 윈드시어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윈드시어가 약할 경우 중심부에서 공기가 수직 상승하며 대류구름이 똑바로 발달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강한 옆바람, 즉 윈드시어가 작용하면 중심이 기울어지고 대류구름이 흐트러져 발달이 저하됩니다. 건조한 공기 유입. 고도 3000m, 즉 700헥토파스칼에서 9000m, 300헥토파스칼 구간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름이 흐트러지고 대류 활동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쪽에서 유입되는 수분이 많은 공기는 중심과 거리를 둔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세력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 92W는 현재 발달 환경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강한 윈드시어와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중심 구조가 무너지고 있으며 대류 활동도 제한적입니다. 단기간 내 급격한 발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진로와 강도 변화는 추가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판독할 수 있는 특징이 보입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윈드시어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 건조한 공기가 지나는 경로에서는 구름이 사라져 맑은 구역이 나타나면 반면 습한 공기가 흐르는 경로에서는 구름대가 발달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2W는 오늘, 즉 19일 오후 6시경 북위 27도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쪽에 이미 전선이 형성되어 있어 92W 자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비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심 왼쪽, 즉 서쪽 대기 구조. 기온산 렉산, 그리고 이슬점 온도상 그린산의 간격이 넓어 습도가 낮습니다. 특히 900헥토파스칼 부근에서 400에서 550헥토파스칼 고도 구간까지 전반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두드러집니다. 해발 1500m, 9000m 사이 고도상 상대 습도는 약 58%로 낮으며 윈드시어, 즉 바람 속도 차이는 약 39노트, 즉 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합니다. 이 모든 요인은 92W가 세력을 강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억제 요인입니다. 중심 오른쪽, 동쪽 대기 구조. 전 구간에서 기온선과 이슬점 온도선의 간격이 좁아 상대 습도가 무려 93%에 이릅니다.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대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속해서 구름이 발달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39노트에 이르는 강한 윈드 시어가 작용하고 있어 대류가 수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고도 600 HPA 이상에서는 대류의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평가. 현재 92W는 키가 작은 태풍 씨앗과 같은 상태입니다. 주변 대기 환경, 건조 공기, 강한 윈드 시어는 발달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동중국해의 수온이 섭씨 30도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높은 해수면 온도는 92W의 향후 발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92W는 매우 따뜻한 해상에서 다량의 수분과 열기를 공급받으며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대기 순환 구조가 강력한 발달에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보이고 있으나 해수면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 환경은 어느 정도 발달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2W는 단기적으로 열대 저기압 TD 수준까지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측 모델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일부 모델은 92W가 태풍 TS급까지 세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강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HWRF 모델의 경우 신뢰성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모델들은 92W의 최대 풍속이 국제기준 태풍의 하한선인 34노트, 약 17m/s에 이르지 못하거나 도달하더라도 곧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즉 92W는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지만 태풍으로까지 성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92W의 또 다른 특징은 작은 크기에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열대계는 주변 기압 배치와 바람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세력보다 진로 변화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점진적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92W는 8월 20일경 북리 30도 부근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부터는 모델별 계측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GFS 모델은 일본 열도 인근 해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ECMWF 및 미 해군 모델은 대한해협을 거쳐 한반도 동쪽 해역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캐나다 모델은 만주 방면을 향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진로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공통된 점은 92W의 세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월 20일 기준 상층 바람 3km에서 9,000m 부근을 보면 건조한 공기 유입과 강한 바람 전단이 중심부에 영향을 주고 있어 구조가 크게 발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비구름은 중심의 동쪽에 국한되며 북상 과정에서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소나기만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92W가 열대저기압 TD에 그칠지 혹은 짧게나마 태풍 TS로 분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설령 태풍으로 승격된다 해도 세력이 작고 약해 한반도 전반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 비구름 발달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기준 2m 고도 기온과 10m 고도 바람장을 살펴보면 92W를 스쳐 지나가는 남풍 계열의 바람에 북쪽 기압골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중부지방은 기압골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국지적인 불안정성에 따른 소나기성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고기압성 순환의 영향 아래 놓여 있어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남 내륙 지역은 팬 현상의 영향으로 더 강한 더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92W의 세력과 진로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은 기압 배치와 날씨 패턴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이는 중부 지역에는 변덕스러운 소나기와 구름 많은 날씨, 남부 지역에는 늦얼음 특유의 무더위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상청이 92W에 대한 태풍 종료 사유를 언급한 부분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92W는 발달이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 완전히 소멸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 글로벌 예측 모델을 종합하면 92W가 열대 저기압 TD로 발달할 가능성은 크지만 태풍 TS로까지 성장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만약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한다면 합동태풍경보센터 및 1고서에 대해서